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트럼프와 힐러리 얘기. 이번 주 마지막 3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날람 33회 3부 방송입니다.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명망 있는 예술가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 예. 이분이 굉장히 영화를 잘 찍는 분이고 예술적 소양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트럼프 지지를 천명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팬들에게 충격을 줬죠. 그렇죠. 노망난 거 아니냐, 드디어 저 양반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영화인으로서 이 대표님의 관심법을 한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옹께서는 왜 이러신 거예요? 일단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제 아마 어떤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쓰신 작가분이 있어요. 근데 젊은 작가였어요. 그 당시 신진. 왜 클린트 이스트는 대놓고 공화당인데 그 젊은 작가분은 당연히 민주당, 당연히 뭐 배운 젊은 뭐 그런 전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 내용이 그거잖아요. 본인이 연기한 네. 그 권투 코치가 진짜 우리로 치면 진짜 끔찍한 한남충 노인네잖아요. 거의 뭐 마갈도 막하고 미남충이지, 미남충. 미남충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자기의 제자 같고 딸 같고 손녀 같고 뭔가 그렇게 돼버린, 뭔가 끈끈하게 돼버린 자기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선수. 미국의 대구 아재가 심경이 변화하죠. 그죠. 그래서 여성 권투 선수가, 근데 그 권투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가 돼서 그분을 안락사 시킨다는 게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갖고 작가랑 정말 많이 싸웠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술가라는 게 위대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대장이고 뭘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해도 안 제작도 돼. 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빼지. 쟤 잘라지.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경론을 한 거야. 나는 이 안락사를 시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찍게 되고 합의된 이유는 뭐냐면 이건 거죠. 거기에는 안락사에 동의하다 혹은 안락사를 시키자라고 주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그 영화에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의 불행 앞에서 안락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안락사를 마음을 먹었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 영화가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가 연기한 그 노인이 여자를, 힐러리 스웬크를 안락사를 시켰든 안 시켰든 내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본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 내적 논리는 동의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건 사실 동의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 만약에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코치한테 지금 이렇게 하신 건 안락사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본다면 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안락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영화의 내적 논리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락사 자체에 동의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말해서 안락사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분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 영화의 내적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내적 논리는 그건 그것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처하는 사람에서 어떤 식의 선택을 하던 그거를 존중한다라는 굉장히 그 훌륭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께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의 어떤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다 봤을 때 지금 이분이 다룬 캐릭터가 몇 개겠어요, 평생.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이 굉장히 플랫하고 청순한 사람과 청순한 쓰레기와 약간 그러니까 지능범에 가까운 거죠. 지능범과 형사범. 힐러리? 예를 들면 형사범이에요. 이쪽은 살인자고 이쪽은 지능범이에요. 이쪽은 개미들의 돈을,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야. 개미들의 돈을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개미 중에 자살한 가장이 있었겠지. 이를테면 힐러리는. 힐러리는. 그리고 이쪽은 진짜 형사범이야. 눈앞에서 망치로 사람 때려 죽인 놈이야. 강간하고. 근데 4885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실제로 즐거워했던 사람인 거야. 야, 신난다. 여자는 강간하고 망치로 때려 죽여야지 했던 사람을 치자 그러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 나는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처럼은 이해해 준다는 거지. 그 사람이 안락사를 지지하든 안 하든 안락사를 했잖아. 네. 그 마음은 이해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택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나는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해서 욕을 한다던가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힐러리를 택했다고 해서 칭찬한다거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트럼프 캐릭터가 유해한 캐릭터지만 이 사람은 유해한 사람이지만 사악하진 적어도 않다고 생각한 것 같고 힐러리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사람을 보는 그 연기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특유의 연기가 있어요. 표정 연기, 말 연기. 그런 거를 어떤 지점에서 싫어했을지는 또 보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야근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트럼프와 힐러리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의 젊은 시절. 트럼프는 재벌 2세죠. 재벌 2세지. 트럼프 아저씨 아버지가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유산이 3천억 원. 지금 기준 3천억? 그 당시 3천억? 진짜 옛날인데. 어쨌든 억만장자의 아들이죠. 네. 착지하고 일단 억만장자. 네. 트럼프는 5조 원 이상의 자산을 쌓았는데요. 언제나 능력 논란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능력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 경선하면서 했다는 말이 나는 겨우 아버지한테 100만 불밖에 안 받고 시작했다.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왜 옛날에 빌 게이츠가 자기는 아이들한테 유산 안 줄 거라 각각 100만 불 정도만 주고 나머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100만 불이라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이런 거지. 나는 그래봤자 아버지한테 청담동에서 제일 작은 건물 받았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기회가 많았죠.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그렇죠. 돈이 얼마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많았다는 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기회를 잡는다면 세컨 찬스, 서드 찬스, 찬스가 많으면 그렇잖아. 이건 운이 좋은 게 맞잖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5조 원대 자산을 일군 것은 능력이라면 능력이긴 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찬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김연아 선수같이 그런 운동 선수라면야 찬스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찬스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여러 개 주어진다? 그럼 굉장한 거죠. 운 자체가 이 사람의 것이었잖아요. 한 언론사에서 또 이런 계산을 했어요. 이 트럼프 아버지의 자산을 은행에 묻기만 해도 그 시간 계산을 하면 복리이자 뭐 이런 거겠죠. 지금의 자산이 나온다. 그냥 냅둬도 그냥 5조 원이 나온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계산 자체는 맞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100만 불로 시작한 건 또 뭐 그것 자체로 사실이잖아요. 재벌 좌파 하시는 뭐 누구처럼 저기 어른한테 이렇게 다 그렇죠. 이렇게 꽂아주고 다 연결해준 돈으로 그리고 혼자서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청순하잖아. 자수성가 했다고. 자수성가? 어디가? 이 양반이 도널드 트럼프가 젊었을 때 미남이었어요. 그죠. 잘생겼어요. 괜찮죠. 근데 이제 왜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얼굴에 살아온 이력이 드러난다 그러죠. 뭐 얼굴에 책임져라 이런 말 있죠. 잘못 늙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굉장히 이상하게 됐지만 타고난 유전자 자체는 굿이다. 아닌데 키도 크다. 또 내가 저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발췌된 사진들이 많더만. 이게 무표정에 가만히 아니요, 저는 그냥 아저씨더만. 아니 저는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힐러리랑 트럼프가 대선 토론하는 거 1차, 2차, 3차 다 봤어요. 네. 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트럼프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박제를 하잖아요. 곰이나 사슴처럼 박제하면 허우대 좋은 괜찮은 아저씨예요. 표정이 좀 추해. 왜 추하냐면 악의적 편집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을 봐도 그런 게 힐러리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정견을 얘기하는데 말의 내용을 못 따라가요. 트럼프가. 그럼 욕한다? 아니 말의 내용을 못 따라가니까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는데 자기는 또 못 따라가니까 이 힐러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지루하기도 하면서 나오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꾸리꾸리해요. 그것도 우리 또 저기 뭐야 2012년 대선 때 또 이정희 의원이 또 그걸 만들어 주셨지. 네, 우리 역시 선진국 맞네. 선진국의 쇼케이스라니까 우리. 참. 이 양반이 1987년에 내놓은 책이 초장기 베스트셀러였죠. 협상의 기술. 이거 우리나라도 번역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기술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협상이라고 하지 왜 거래라고. 그런데 이 책은 대필이었습니다. 대필 작가가 있었고요. 대필 작가의 이름은 토니 슈워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폭로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모두 허구다. 잠깐만 나 잠깐 어제 2부에서 좋은 거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 파지티브한. 어쨌든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파지티브라는 게 왜냐하면 둘 다 좋은 면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정신이 멍해지고 지금. 스웩으로 인정해주자. 네. 어쨌든 자기 뭐 커리어니까 지금 커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힙합퍼들이 그 왜 금반지들은 뭐 찾아봐야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의 파지티브로. 근데 이 자기계발서잖아요. 이게 좋은 말만 늘어놓은 거 있죠. 긍정적으로 뭐 대담해져라 뭐 이런 말에 건데 슈워츠 이 대표 작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대피를 안 해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류 문명의 종말이 다가온다. 핵전쟁이 우려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진정한 책 제목은 사이코패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은 아니지만 이런 경동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작가 의료를 눈탱이를 쳤나? 우리 각하처럼? 재벌 주제 30만 원에 하자 뭐 이런 식 있잖아. 재벌이면서. 그리고 안 줘 그리고. 우리의 트럼프는 2013년에 WWE 명예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이분 나와서 머리 밀고 막 그래서 현직 레슬러를 뭐 바로 그냥 머리를 밀면서 그냥 링에서 막 능욕했다니까. 아니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을 보고 이 동영상을 봤거든요. 네. 지금 백악관에 들어갈 사람이 몇 년 전에 뭐 했나를 보는 기분으로 이 동영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 악의적으로 발췌했을 것 웃음을 참을 수 없어요. 트럼프의 그 악의적으로 발췌했을 것만 같은 그런 표정 있잖아요. 네. 그 표정이 동영상 내내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머리를 막 밀면서 악당으로. 다시 말하면 프로레슬링 링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링에 난입해서 프로레슬링 기술을 쓰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빈스 맥마흔이라고 WWE 사장 있죠. 그 사장 붙잡아두고 그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하면서 나름 이제 스웩을 부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곧 백악관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동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신나십니다. 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이고요. 힐러리 젊은 시절 명문 여대를 나왔죠. 당시에 원래 그 실력 자체는 당연히 아이비리그 들어갈 실력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여대생은 우리나라처럼 이대 가듯이 명문 여대를 가는 게 트렌드였던 네, 차별을 많이 받았던 시대니까요. 아까 예일대 갔었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거 로스쿨. 로스쿨로 갔고. 이 여대를 나오고 로스쿨에 갔고 여기서 빌 클린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고 그랬죠. 둘이서 히피했죠. 둘이 히피 생활했습니다. 그게 당시 트렌드였을 때 히피 생활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여피족으로 갈아탔죠. 이것이 다 20대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캐릭터 바꾸는 게 힙한 거 찾아다니면서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심기 솔직히 건드려지잖아. 이게 되게 유능하고 이게 좋은 바닥이 사람이 너무 뻔하잖아.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유능한 게 뻔한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PC함 어떤 것들 있잖아요. 뭐 다문화나 이런 류의 생태주의라든가 이런 류의 가치를 통해서 또 요즘 우리나라 트위터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방식들이 좀 무례하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공화당 노인이 보기엔 갑자기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 좋은 자리만 포지션한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무례하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기분이 살짝 드는 거예요. 너는 여혐종자고 레이시스트이며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그거다 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그리고 히피가 핫하니까 히피 옷만 입고 돌아다닌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히피야. 그때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힙스터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히피들이 직업인으로 성공하면서는 그건 아주 멋진 여피족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히피 맞아. 왜냐면은 미국의 그 경제 발전이 났었던 것도 결국 내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네. 히피들이 문화적으로 뭘 했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영향은 있었지. 근데 그들이 결국 바뀌게 된 이유는 그들이 내부자, 즉 뭐냐면 기득권의 주류에 편입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들이 뭐라도 한 자리라도 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386 세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 뭐 삼성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할 수 있지. 그걸 변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뭐 개인의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에 이런 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옹에 심기는 건드릴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의 심기를 건든다는 건 난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약간 이게 꼴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 어떤 가 있는 건 사실이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나 부동산 땅 투기나 하고 있던 아버지 돈으로 트럼프보단 낫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영부인 시절에 오바마 케어의 원안을 제시했죠. 오바마 케어 미국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원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다가 제약회사들의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고 포기하면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정치한 거 사실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진보를 퇴보시켰다는 악평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거를 오바마가 다시 어떻게든 승계를 시켜서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국무장관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서사를 조금 더 악랄하게 표현하자면 네. 힐러리가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을 국가 의료보험을 하려고 하다가 정치 자금의 그 재벌들의 뒷돈을 받고 포기해서 변절한 여잔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같은 편 중에. 근데 이 여자가 옆에서 어떤 그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재벌의 하순이 된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인. 오바마는 예를 들어서 힐러리를 그냥 야인으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자기가 하면 뺏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케어를 오바마 케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꾸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지만 어쨌든 국무장관으로 앉힘으로써 이 원래 가치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게 정치적 타협에 그게 있잖아요. 아, 그렇지. 이런 타협을 통해서 이런 타협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 사회가 뭐 서로 타락도 하고 때도 묻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를 좀 이렇게 진보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건 있었던 거죠. 그런 타협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건 오바마의 정치적인 거국적인 그 그림도 괜찮았던 거고. 그렇죠. 이게 상생이었고 그런 거죠. 정치를 거국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잘 만들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미녀 영부인으로도 유명했죠. 굉장히 예뻤어요. 카리스마 있게 미녀였잖아요. 네. 아, 힐러리. 그렇죠. 힐러리 엄청 미녀라고. 두 부부가 진짜 미남 미녀였지. 미남 미녀의 둘 다 말 잘해, 유능해, 똑똑해. 그런 거죠. 그렇죠. 예일대 로스쿨이 전 세계 최고 로스쿨이잖아요. 거기 둘이서 동창생으로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자 얘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트럼프의 현 배우자는 멜라니아 트럼프죠. 야, 이분 진짜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또 옳지 않은 말을 했다나 봐.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네. 드레스를 입고 연단 연설 누드도 같은데. 있어요. 아, 그래? 네, 누드 사진도 떴어요. 그 뭐 옛날에 그런 배우를 했다 뭐 이게 정확한 모델 건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모델 출신, 두 번째 부인이 배우, 세 번째 부인인 현재 멜라니아 트럼프, 곧 명부인이 되시죠. 네. 이분도 모델. 이분도 모델 출신인데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하여튼 올루드 사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슬로베니아. 예쁘세요. 그 유명한 동유럽 출신 모델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옳지 않은 표현을 다 제거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너무 출중하시더라고. 네. 아니 옆에 연단에 같이 서 있는데 이게 드레스를 군계 일학이세요. 근데 저희 뭐 이렇게 다, 왜냐면 다 어쨌든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잖아요. 정치인인 거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연예인이 한 명이 서 있는 거야. 등장하고 오, 저 뭐지? 근데 뭐 트로피 와이프니까. 전형적인 트로피 와이프죠. 네. 예. 문제는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그대로 표절해서 연설한 망신당한 전력이 있고요. 아, 이분이?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관광 비자 받고 왔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쫓고 싶어하는 관광 비자 받고 불법 체류한 그 사람 아니야. 모델 활동으로 수천만 원 벌었어요. 세금도 안 낸 그 불법 체류자 아니야? 이거 불법 외국인 노동자잖아. 근데 세금 안 냈다는 순간 동의한 것 같아. 넌 나와 같은 걸 공유하고 있어. 아니 트럼프의 공약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네. 죄다 추방이잖아. 1,100만 명 추방인데. 불법 노동자 세금을 안 내는 순간 내 편인가? 이 사람 막 그런 거 하잖아. 멕시코 이민자들 수용소 만들겠다. 네. 그래서 뉴욕에서 몸 팔고 있는 아시아 여자들 다 싹 다 잡아가가지고 수용소로 보내서 자원봉사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왜 그럼 영부인께서는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뭐 힐러리의 배우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전직 네. 대통령이신 빌 클린턴이십니다. 저 이 점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빌 클린턴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 그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서 네네. 원래 다 된다 그랬죠. 많았었잖아요. 될 거라서 원래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영부인이. 네. 영부군이잖아요. 부군이라 그래서 이름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사실. 뭘로 하나 이 논란이 분분했단 퍼스트 말이에요. 젠틀맨으로. 왜냐하면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었는데 레이디니까. 이제 퍼스트 젠틀맨은 안 되시는 걸로. 빌은 못하는 걸로. 그렇죠. 빌어먹을. 자, 가장 중요한 전쟁에 대한 입장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는 전쟁은 말이죠. 돈만 든다.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에요. 의외죠? 근데 이분이 사실 난 누누이 고립주의.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중공업. 그렇죠. 이분이 평화주의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고립주의자라서 내부부터 단속을 하자. 내부에 내부부터 자기 지지층 만들자라는 거지. 백인 노동자 계층 그런 중장년층의 그런 어떤 사람들 중공업에 종사하셨던. 우리 미국부터 먹고 살자. 근데 그 미국도 우리 백인 먼저 먹고 살자. 이거니까.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전쟁하는 것도 힘드니까. 뭐 트럼프의 심리야 그렇겠지만 쇼님 그 말 자체는 미국 국민이면서 하층민인 사람들, 서민들 편이다. 이런 거긴 했죠. 그러니까 돈 써봐야 서민들만 힘들다는 논리고 미국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정말 물량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죠. 쓰는 그런 건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면모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언론에서도 사실 무시받은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대통령 되면 뭐 당신 핵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떨고 있잖아. 우리도 떨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핵전쟁 이 사람의 논지라기보단 이 사람의 불확실성. 이 사람이 약간 물에 배다 보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괜히 술 먹고 뭐 이렇게 꽝하고 버튼 눌러가지고 북으로 발사. 정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평화로운 국제 정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핵을 염두에 두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런 이외로 당연한 말을 너무나 정상적인 말인데 이분이 하니까 의외였는데 이런 말은 사실 언론에서 부각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지. 그게 뭐냐면 동맹국 핵무장은 뭐냐면 나눠 갖자. 부담을 리스크를 돈도 나눠 쓰고 우리 좀 빼자. 그래서 푸틴 좋아하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IS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중동 문제. 뭐 러시아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쉐어하자는 거지. 미국만 하면 우리만 독박 쓰면 우리 국민도 힘들어. 세금 내잖아. 라는 논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한 태도가 전쟁광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킬러리예요. 킬러리. 네, 미국 내 별명이.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헬러리예요. 지옥을 선사한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외교술이 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카터 전 대통령 있죠. 힐러리의 외교적 성과가 전무하다고 디스했어요. 실제 외교에 노력을 안 한 사람이고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 중에 컨트롤 킥, 통제광이라고 하죠. 전쟁광, 통제광. 이런 말도 들었어요. 힐러리가 싫어하는 전쟁이란 없다. 힐러리가 싫어하는 전쟁을 본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 찬성했고요. 전쟁은 다 찬성이야 이 사람. 또 그것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이분의 돈을 지원해 주시는 그 슈퍼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탈바니 군산복합제가 있잖아요. 슈퍼팩이 이제 대기업에서 돈을 특정 후보에 몰아주는 걸 그렇죠. 슈퍼팩이라고 하죠. 어차피 슈퍼팩이 없으면 대선도 불가능하고 선거 자체가 버니 샌더스가 사실 요거에서 살짝 이제 후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 군산복합체가 그럼 왜 그러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저기 그런 푸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걔네들이 쓰고 있는 심지어 그 ISIS가 쓰고 있는 무기마저도 걔네들이 판 거예요. 걔네들이 파는 무기 그걸로 이게 외화벌이 하는 거라니까. 전쟁은 일어나야만 돼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일어나면 되고 그러려면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당연하지. 그게 비즈니스니까. 정계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정쟁을 기획해서 뭐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군산복합체로서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매출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미국의 모습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이 약소국의 내전에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괴뢰 정부 만드는 거 전통적으로 좋아했잖아요. 요거 100년 했잖아 미국이. 이제 리비아에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민중혁명으로 쫓겨나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처형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바마를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리비아 내전에 참여하게 미국이 개입하게 만든 게 힐러리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미국에. 너네 자꾸 그러면 미국이 민주주의 하러 간다? 아니 그러니까 일베가 쓰는 말이지만 민주화 당한다? 요거 그 미국 유머예요. 국무장관 킬러리의 개입에 의해서 미국이 내전에 개입한다. 이거 그쪽 말로 민주화 당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힐러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이 그 전부터 원래 미국이 그러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가서 내전을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필요한 모양이고 이 농담은 힐러리 때 나온 거죠. 실제로 그 가다피가 살해된 게 그 종교 믿으시는 분들이 했는데 실제로는 서구에서의 분위기는 약간 단순히 종교적인 그냥 어떤 지도자들 그쪽 어차피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 종교를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약간 광신도 정도 약간 과격파 정도로 보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그 과격파 가다피를 죽인 가다피가 나쁜 놈인 건 맞지만 가다피를 죽인 처참하게 살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뒤에 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다피가 죽었을 때 힐러리 명언도 있잖아. 힐러리가 그거 했잖아. 베네딕트 비디 비치 그걸 했단 말이야.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 또 이겼노라가 아니라 죽었노라. 그리고 그때 그 카다피를 어떻게 죽은 카다피를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의 뭐 강목을 카다피의 항문에 꽂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처참하게 죽였다고 길거리에서 거의 막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게다가 나토가 기록한 공식적인 거에 리비아에 공습이 9,700번.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이 민간인. 그리고 그중 미사일 중에 우라늄 탄두 미사일도 썼고. 그리고 유니세프 기록에 의하면 죽은 아이들이 대부분 10살 미만.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가다피 고향이 IS의 수도가 되고. 그랬죠. 그 무기 미국 거고. 그거 기획하신 사람 그분이고. 자, 자기가 기획했어요. 힐러리. 그런데 IS에 의해서 IS가 탄생했다는 건 진짜 실패잖아. 네. 실패한 거잖아요. 힐러리가 뭐라 그럴게요?
리비아의 실패는 오바마 대통령과 무능한 리비아인들 탓이라고 오바마의 역대급 뒤통수를 날렸어요. 오바마는 다음 대선 힐러리 돼야 되잖아요. 오바마 케어가 승계되려면 꾹 참았지. 이때 또 이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위험하다.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병력 증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걸 거절한 사람이 힐러리예요. 그 결과 테러리스트들이 대사관 침입에 성공해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 거절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다 또 들켜요. 힐러리가. 이때 핑계를 대면서 했다는 말이 엉뚱한 말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의 순진함에서 벌어진 일. 이게 무슨 말이야. 테러리스트가 거기 미국 애들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왜 국무장관 힐러리는 병력 증강 요청을 거절한 걸까? 왜 거절했지? 이 이유는 자기 말 안 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상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죽으면 전쟁을 유지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돼. 아 무섭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사관 요청을 거절했다고 죽으란 얘기잖아. 아니 뭐 물론 미국인들이 저기 쿠바 그것도 그렇고 통킹만도 그렇고 뭔가 공작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힐러리는 그럴 수도 있다. 요게 이제 미국 내 편이죠.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랬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겨버렸다라는 건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가설을 제시했냐면 한번 자극적으로 가보자 이거요. 왜냐하면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힐러리는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왜 안 하냐고.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음험한 어쨌든 분위기가 막 피어오르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폭격 매니아 대표님 말씀하신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센지 아시죠? 다들. 네. 이 사람이 지금 영국 내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어센지가 힐러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자꾸 괴롭히니까 힐러리가 민주당 인사들하고 함께 있는 회의 자리에서 어산지를 폭격해 죽이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좌중이 박장대소한 거예요. 힐러리가 진지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쉬운 상대 아니냐. 진담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자리에 침묵이 흐른 거죠. 싸해지면서. 무섭다. 뭐 그렇게 전쟁 좋아한다는 건 증거가 많아요. 상원 시절에 이라크 그거 쳐버리는 것도 이 사람 지지했고 여기 2008년에서는 이란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맞아요. 근데 무시무시한 건 있잖아요. 자 이제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힐러리는 중동에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면 IS 실패했잖아.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힐러리는 아시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거, 중국을 견제하는 거 싶어해요. 아니 그거는 힐러리는. 근데 미국은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미국은 원래 그런데 힐러리는 그거를 군사적으로 하자주의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는 북한 타격론 이게 힐러리 되면 북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에서 트럼프 지지하네 마네 막 이랬잖아요. 이게 이런 이유거든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는 서방 국가다가 기본 그거였는데 힐러리가 계속 밀고 있는 게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자기가 실패해놓고 중동과 그만 싸우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 여기서 이 사람의 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적 야심. 그 환태평양 일대를 지배하는 국가로서 미국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 그게 있어. 이 사람 전쟁 좋아하지. 별명 킬러리지. 폭격 매니아지.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부들부들 떨었다고. 킬러리 될까봐. 그런데 지금 난리 났지. 만세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또 음모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곧 대표적인 악당은 계속해서 중동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패러다임 넘어왔잖아요. 이쪽으로 북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북한으로 넘어왔지. 그러니까 중동 쪽은 이제 끝발이 떨어진 거지. 더 이상 어필하기에 핫하지가 않죠. 핫하지가 않으니까 북한과 싸우는 게 이제 힙한 거지. 다시 어떤 전쟁 그 이론 이걸 밀기 위해서 더 쉬운 상대. 아니 왜냐면 지금 중동에 지금 그 IS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일이 꼬여버렸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에 돈 내주고 거기 괴뢰 정부 세우고 그 석유나 좀 채가면서 자기가 꼭두각시를 조정하면 되는데 IS가 어떤 애냐면 거의 왜 반에서 선생님이 때리는데 갑자기 야이 하면서 의자 차고 선생님들 나가는 애들 있잖아. 선생님도 패는 애들. 선생님도 패는 애들 그런 애들이거든. 아니 어쨌든 유사 국가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를 자칭하는 애들이 노예 시장이 열리고 미쳤어 걔네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근대 국가의 어떤 법리 그게 꼭두각시가 정부가 됐던 뭐 괴뢰 정부가 됐던 간에 근대 국가의 논리로는 일단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엉킨 게 시리아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리아가 그 IS 잡겠다고 막 무슨 저기 생화학 무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거예요. 생화학 무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금지시키는 비윤리적인 무기인데 이 시리아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IS를 잡겠다고 하니까 시리아 편을 들어주는데 그건 또 미국 입장에서 그게 이상한 거야. 마치 그 이상하잖아요. IS랑
우리 오늘부터 IS랑 싸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선택했다고 오늘부터 김정은 악의추가 아니야 하긴 좀 애매하잖아.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완전히 진짜 난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빠진 거지. 그래서 완전히 늪에 빠져서 길게 봐야 돼. 이거는 진짜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에 오고 막 엉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이라크 뭐 엉킨 데다가 인권과 뭐 완전 거기다가 완전 종교적으로 완전히 개또라이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당장 뭘 풀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정말 장기 계획, 장기 플랜으로 봐야 하는 그런 거죠. 지금 뭘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 괴뢰 정부 있잖아. 뭐 그런 애가 많이 있는 것도 이라크 꼴랑 하나 있는데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패가 뭐가 있었냐? 그 중국이잖아. 아시아 태평양이지. 이 중국을 이제 컨트롤 해야지. 이 사람 통제광이잖아. 내버려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힐러리는. 특히 약자를 내버려두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강을 떠나서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위험, 긴장감을 통해서 무기 수출 및 그 세계 정세에서 주도권을 미국이 쥔다라는 거, 헤게모니를 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슈퍼국가가 돼 있는 그쵸?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지금 헤게모니를 쥐기엔 저쪽은 너무 늪이야. 이제 헤게모니를 쥐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뭐 카드를 낼 게 없는데 여긴 지금 당장 뭐가 있잖아. 거기를 늪으로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셨고 그렇죠. 힐러리께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힐러리는 경제적으로도 TPP라 그래서 TPP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EU의 전신 같은 그런 형태를 경제 권역을 이제 묶는 건데 환태평양으로 묶어서 미국이 이 경제적인 맹주가 되겠다. 한국도 들어와라라고 하는 게 지금 TPP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국내 미국 내부적으로는 얼만큼 진보적인 경쟁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신자유주의 여왕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시장자유주의를 진짜 더 공고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읽힐 수도 있죠. 트럼프는 일단 외국은 다 싫어. 외국과 엮이는 건 싫다. 미국만 손해 본다. 라는 게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FTA 폐기도 주장했어요. 그렇게 TPP를 밀다가 힐러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폐쇄주의잖아요. 보호무역,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TPP에 대해서 애매하게 반대합니다. 미국 고용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역 협정에 반대한다가 원래 무역 그거였는데 TPP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TPP 폐기도 아니고 TPP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사실 유권자들한테 또 안 좋은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막말을 하면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 근데 트럼프보다 훨씬 똑똑한 힐러리가 트럼프가 저렇게 막 말을 막 하는데 유권자 지지를 얻어? 또 그쪽에 숟가락을 얹으면 그것도 내부적 분위기를 감지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지.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우리도 이제 손해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득이다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네.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이쪽으로 다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본인들 입장에서 손해 본다라는 기분이 있었고, 근데 자동차나 철강이라는 게 걔네들 그 중기간 산업이었고 거기에 종사하셨던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지금 트럼프를 찍었다고 나오는 뭐 백인 중 뭐 노동자 중하류층과 뭐 그랬다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이 많아요. 들어가면 옛날에 흥했던 도시들 있죠.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이랬던 도시들 있잖아요. 폐허예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게 미국 전역에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 그리고 디트로이트 거의 로보캅에 나오는 그 도시처럼 됐잖아. 네. 그 영화에 나온 것보다 더 안 좋게 됐다. 볼티모어도 그렇고. 경찰서가 부도났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지금 거기 그 백인 노동자들이 지금 중산층이었다가 서민이 됐다가 빈민층이 돼서 이러고 있는데 그 공장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멕시코가 있단 말이에요. 멕시코가 있고 다 딴 데 가 있지. 멕시코가 있고 스페인 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웃소싱 했으니까요. 그럼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당신들이 이 모양이 됐다. 참 안 되셨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가잖아. 그지. 이 사람들한테. 트럼프는 이런 거라고. 이거 그래라고 하니까 또 힐러리는 트럼프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을 또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정말. 그걸 보는 유권자들은 솔직히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똑똑한 건 다 알아요. 유능한 거는. 근데 솔직히 진정성은 없다고 느낄 수는 있는 거지. 힐러리에 대해서. 이런 연관이 있단 말이야. 한 바퀴를 돌면. 아니 왜냐면 저번에 그 어디 다큐인가에서 그냥 텔레비전에 뭐 기업 뭐 그런 얘기인데 미국 현지에 그런 폐허가 된 폐허라기보다는 뭔가 공장터가 있었는데 좀 뜬 거야. 근데 거기 유능한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인가 어디가
거기다 그냥 공장을 세운 건데 현기차 들어갔었잖아요.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닌데 정말로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뭐 한국인 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 오히려 이제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서 엄청 진짜 그 고마워한다는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저렇게까지 인식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 외국 기업이 진출해 와준 덕분에. 자, 요 얘기를 잘 보시려면은 마이클 모어의 데뷔작 로저와 나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폐허부터 시작하죠. 네, 자기 동네에 공장이 철수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망가진 얘기부터 시작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자기의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의 증거를 조작했다. 편집을 좀 왜곡했다. 마이클 모어가 좋아하는 거죠. 마이클 모어가 그런 걸 잘한다. 네. 약간 프로파간다. 능력자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할 거고 철수하는 거 보기 싫으면 방위분담금 왕창 내라. 이렇게 막 협박조 있잖아. 부담하라고. 그런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당선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통화했어요. 갑자기 멀쩡한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며 주한미국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도 재확인합니다. 이러면서 정상인 코스프레를 한 건지 지금까지 정신병자 코스프레를 한 건지 멀쩡한 말을 하고 끊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안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그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 전화할 때 늘 이 말을 하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시그널은 엄청난 거예요. 네. 어쨌든 공약은 뒤집은 거죠. 네. 공약은 뒤집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분배 문제, 이게 이제 내부 경제 문제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예요. 이 사람 뭐 지가 부자니까. 그런데 부자 감세니까 서민 괴롭히기 우리나라 새누리당 같은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사람은 서민 감세, 이 사람이 특히 빈민 감세를 주장한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 공약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다음에 쉬운 해고 금지. 그리고 빈민들이 다시 지금 중산층에서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개인소득 2만 불 이하, 부부 합산 5만 불 이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부분에서 면세를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면세 감세를 공약으로 했죠. 면세 부분도 있어요. 면세와 감세. 네. 자, 근데 힐러리를 보세요. 힐러리는 부자 증세요. 요거까지는 힐러리 역시 진보야 서민 편이야 이럴 수 있는데 힐러리는 중산층 강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강화되려면 이미 중산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 중산층이 많이 붕괴됐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남은 중산층을 지키는 것인가? 이게 미국 서민들의 억울을 좀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왜냐면 대다수의 미국이 굉장히 큰 땅이고 자기네 동네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기네 삶의 기반이 그러니까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런 삶의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요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면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중산층 신화가 교회에 있는 집과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가전제품. 차 2대. 가전제품, 자동차, 교회에 있는 집으로 대변되는 어떤 중산층 신화인데 그거 무너졌잖아요. 집 뭐 지금 쫓겨나게 생겨갖고 뭐 자동차 지금 뭐 맨날 고장나는 미국 차 막 맨날 쓰면서 뭐 이거 끝났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나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읽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는 분 말에 의하면 여기서 말한 중산층이 도시에 굉장히 좀 있어 배는 우리로 치면은 나는 노원구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노원구가 아닌 강남 3구 사는 강남 3구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는 한 6, 7억 되고 그치 6, 7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사는 그래서 애 학원비로 약간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 뭐 세후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라도 세후면은 한 600 얼마잖아요. 근데 애 둘 만약에 강남에서 학원 보내면 그거 남는 돈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근데 지금 당장 노원구에 살아서 10만 원짜리 보습학원도 보내기 힘들고 이러면 하나 더 보낼까 말까 하는데 막 안 되고 이러면 그런 거라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에서는 약간 빈정이 상하죠. 많은 사람들의 빈정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힐러리가. 근데 이 빈정 상한 사람들도 트럼프가 상태 안 좋은 건 알아. 그건 사실이야. 아니 그건 다 알아. 내가 봤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 솔직히 나는 그거는 솔직히 우리 인정해야지. 트럼프 찍은 사람이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사람이 있는지는 있을 수 있지. 난 그건 난 있다고 생각해. 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해. 난 없을 수가 없어. 그거 없을 수 없어. 그거는 맞아. 근데 이제 그래서 다 트럼프가 좋아하는데 트럼프가 얘가 어디가 나사가 빠졌다라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좋아해도 알죠. KKK단의 전 리더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해도 난 알 거라고 생각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정도의 사실은 KKK단 전 리더가 트럼프 지지를 천명했는데 트럼프가 그때 트럼프 캠프에서 초긴장을 했대요. 트럼프가 지지에 감사하단 말 할까봐. 근데 트럼프가 그 말은 씹었다고. 그래서 막장은 막장이고 이 사람 정신머리가 없는데 동물 수준은 아니다. 약간 그 사람과 동물의 중간이다. 아니 이 사람도 그 쇼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가인데. 그냥 알지. 그 정도의 바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측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지 뭐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 그 무슨 실수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까 그 얘기를 하려던 게 투표를 할 때 있어서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꼬집어서 대중 개돼지론 우중론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 생각만큼 선진적이지 못하고 지적이지 못하고 미국 대중도 개돼지 맞네 이래버리고 그래서 트럼프 찍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말이 이상해지잖아. 예를 들어 우리 박근혜 왜 찍었어?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30%는 안 되지만 어떤 영남에 있는 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생각해서 싫지만 문재인을 뽑았다. 저놈은 해병대도 나오고 좋아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 명이 없겠냐고. 있다고.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저번에 대선 때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혐을 기반으로 해서 투표를 한 사람이 없겠냐고. 내가 평생 1번 찍고 다시 1번 찍겠지만 여자는 안 돼. 있었다고요. 다른 의미의 또 여혐. 뭐 예를 들어 내가 다른 것 말도 박근혜가 여자니까 찍어준다. 이거 없겠냐고. 있었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냥 그 디테일한 결들이지. 이게 모아 보니 대중 개돼지가 맞구나. 역시 대중은 글렀다. 대의민주주의는 글러먹었어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약간 그렇죠. 약간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핫한 이민자 문제. 트럼프가 하는 말은 뭐 멕시코인들은 마약상의 강간범이고 여자들은 매춘부리다. 정신 나갔죠 뭐.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추방. 이게 제일 핫하죠.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비용은 멕시코에게 부담하게 할 거. 이게 멕시코 이민자들이 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이 송금을 해주니까 일단 장벽은 너네 돈으로 해. 그리고 장벽이 세워지고 나면 송금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게 멕시코 그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불법 탈법으로 예를 들어 세금을 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송금하고 그냥 뭐 사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전쟁터예요. 네, 거기는. 거의 토굴을 파가지고 들어갔다 토굴이 무너져 죽고 국경 수비대와 걸려가지고 총격전을 하다가 내전처럼 막 총질하고 죽고 마약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로 치면 우리가 뭐 조선족이 들어오니까 뭘 하겠다 정도 수준의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거의 그 국경은 거의 내전 느낌으로. 네, 하지만 장벽을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ม็식코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멕시코 정부는 당연히 노라고 할 텐데. 내가 왜 했지? 내가 왜? 그리고 그 영화 있잖아요. 왜 옛날에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 보면은 그 다 멕시코로 피난 가잖아요. 왜 장벽 함부로 세우시면 안 돼요. 빙하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힐러리는 당연히 소수인종 친화적이고 이 소수인종, 히스패닉, 뭐 흑인들에 대한 힐러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자산이죠. 네네. 예, 많이 그러니까 표밭을 관리를 해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경선부터 대선까지 일어났던 일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여성 문제 또 젠더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다시 여성 문제로 돌아와서 이 사람 존재 자체가 틀렸잖아. 섹시스트죠. 이 사람 뭐 존재 자체가 미소진인 사람인데 힐러리가 한번 삽질을 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미소가 나. 이제 이 사람이 헛소리하면 미소가 생겨. 아니 미소 짓지 마. 트럼프가 여성 혐오로 욕을 많이 먹으니 힐러리는 이거를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좀 나중에 나오고 버니 샌더스 경선 때 경선 때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에게 위기였죠 잠깐. 네, 그렇죠. 힐러리 질 뻔했어요 진짜. 돌풍이었죠. 근데 이 돈과 민주당 내 정치 기득권 세력으로 찍어 눌러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을 좌절시킨 건데. 그런데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요. 힐러리가 당시에 그러니까 샌더스가 힐러리에 비해서 라틴계랑 흑인들의 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찍었다고 하기에는 샌더스도 그 본인의 그런 하긴 그 표밭이랄까 그게 부족하긴 했었으니까. 그래도 샌더스가 이게 약간 전국구 느낌이 좀 없었어. 약간 그 버몬트주에서 원래 민주당 아니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표밭이란 건 자기를 지지하는 개체는 누구나 있는 거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선거인단 경선 내 선거인단이 있어요. 지지자들로는 버니 샌더스가 당원들 평당원들로는 더 많은 그걸 받았었어요. 힐러리가 그걸 찍어 누른 게 뭐냐면 정치 공작한 거 맞아요. 어떻게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가요 톱10 같은 거 할 때 가요 톱10이란 나 늙었어. 엠넷 뭐예요 요새 음악 중심 그걸 할 때 어처구니가 없구만. 음반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전화 투표 이런 거 합산하잖아요. 1등
할 때 민주당은 원래 있던 그 상원 의원, 하원의원 그 표 있죠. 의원표가 결집되잖아요. 그러면 당원표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힐러리를 옹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요. 보통은 6대4로 A 후보, B 후보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버니 샌더스를 소외시켜가면서 당원 투표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치고 올라오는 거를 누른 게 맞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가 이제 경선 토론을 하는데 샌더스가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식으로 샤우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총기 그거. 총기. 원래 근데 샤우팅이란 말이 그 총기 관련돼서 계속 썼던 문제. 이걸로 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샤우팅이라는 그 표현을 딱 갑자기 걸고 이게 사실 준비한 멘트지. 힐러리가 여성이 말하면 소리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버니 샌더스를 여성 차별주의자로 순간적으로 몰아가요. 토론 중에 여기서 힐러리가 참 한심하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어마무지한 욕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데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당신은 여혐이야. 이런 걸로 버니 샌더스를 한번 이렇게 여성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이건 진짜 되게 역풍 좀 맞았죠. 네, 이건 진짜 역풍 맞아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를 이겼단 말이에요. 어쨌든 힐러리의 러닝메이트로 가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여성 정치인이었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힐러리보다 더 유능한 진짜 블루칩으로서 굉장히 그 각광받고 이분이 실제로는 또 공화당 출신이에요. 공화당 출신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하셔서 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왜 공화당이냐 했더니 자기는 공화당이 맞고 공화당에서 이런 나의 그거를 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짜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이 와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왜 그랬냐면 이분이 되게 신랄하거든. 신랄해가지고 어떤 러닝메이트를 하려고. 왜냐면은 부통령 후보나 러닝메이트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흔히 말하는 저격수는 부통령 후보가 하니까 이분이 원래 그런 신랄한 굉장히 냉정하게 그런 걸 했던 막 우리로 좀 사이다 썰이 되게 많아요. 이게 월가 이런 애들 앞에서 내놓고 막.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보통 어택독이라 그러죠. 싸움깨라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는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저격수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딱 맞긴 맞거든요. 험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거기다가 진보적인 의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이유로 지금 홍 작가님이 계속 얘기했던 약간 힐러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좀 약간 반동적인 이미지를 이분이 조금 물타기가 되는 약간 둘 다 여자고 불에 물탄 듯 이게 되지. 거기다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약간 레디컬한 그런 어떤 언어를 하면서 사이다 썰도 막 하고 진보적인 의제를 막 하니까 그럼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둘이 맞겠구나라는 어떤 이제 기획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다 욕하고 다니니까 게다가 저쪽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가 여자가 될 거라고. 트럼프는 여혐 종자의 외혐 종자잖아. 외국인 혐오까지. 쌍혐이잖아. 쌍혐. 자기가 노인이라 노인 혐오는 안 하나요? 트럼프가 막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기가 여성이고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공격받는다는 식으로 트럼프가 이제 그 스투피드 화이트맨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막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자고 소수인종이기 미리 할 막말을 내가 미리 할 막말을 미리 예상을 해서 내가 하지 마. 이게 억지였죠. 왜냐하면 이 소수인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조상 중에 인디언 여성이 한 명 있거든요. 먼 조상 중에 32분의 1 인디언이에요. 너무했다. 인디언 말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그렇죠. 인종적으로 의학적으로 완벽한 백인이래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100% 순수한 인종이 세상에 없대요. 이 정도 완벽한 코카서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면 황신의 인류는 코카서스예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과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뭐 그 피그미족 뭐 이런 분들 마사이족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2% 이상은 형질을 공유한대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백인이에요. 의학적으로 32분의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소수인종이라서 트럼프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트럼프는 정작 별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체로키 이렇게 체로키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체로키 인디언이 있잖아요. 체로키.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 제일 유명한 체로키 부족이잖아요. 그 체로키. 그래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소수 인종이세요? 이러면서 엘리자베스 워런을 합성을 한 거예요. 머리 깃털 달고. 그래서 워런은 역관광을 당해서 부통령 후보가 못 됐습니다. 근데 난 이것도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런의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이분의 자질과
어떤 그런 걸 굉장히 높이 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이것도 힐러리 약간 까는 쪽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워런을 좀 이용했다 정치적으로. 왜냐면은 애초에 그런 얘기가 났거든요. 여성으로 런닝메이트 한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 좀 있지 않겠냐. 네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을 한다고 해도 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데도 엘리자베스 워런을 한다는데 마지막에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이것도 설계가 아니냐. 의도한 그림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욕바지 무늬로 앞에다 트럼프 앞에 세워놓고. 왜냐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잘하는 저격수로서의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알지만 만약에 저격수로서 그게 위치가 위험하잖아. 잘 되면 사이다인데 안 되면 비호감 되잖아요. 저격수가 원래 그 위치가 노출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 썰이에요. 그런 류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인물에 대한 됨됨이라든가 어떤 평가가 실제로 힐러리보다 좀 더 가능성 있게 본다라는 얘기가. 근데 힐러리가 이분을 안고 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버리고 팀 케인이라는 남성 정치인이 런닝메이트,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여성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여성 남성 되는 거 보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이거 각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힐러리가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원래 트럼프 런닝메이트는 이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이거 옷 브랜드인데? 네, 그러게요. 여러분 크리스 크리스티 치면 옷 브랜드가 나오고요. 이 정치인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분 몸매가 만화처럼 생겼어요. 진짜? 만화에서 나온. 만화 중에서도 어떤 만화인가요? 만화? 심슨인가요? 뭐 장르가 뭔가요? 이 사람 몸매가 정확하게 호머 심슨입니다. 그럼 탈모도? 탈모는 아닌데. 머리카락 세 가닥? 정확하게 호머 심슨이고요. 이 사람 또라이예요. 하는 그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지지 안 한 사람이 시장으로 있는 도시에 대도시로 연결되는 다리를 닫아버렸어요. 진짜? 네. 교통체증 일부러 유발시켜버렸어요. 연결되는 그 곳을 한번 당해보라.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그 지방 중소도시로 구리시 뭐 이런 데 들어가는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다 폐쇄해버린 거예요. 아니 부산이랑 거제도다. 그러면 부산 그 거제 그 다리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거제시장이 부산시장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했다고 예를 들면 그 다리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이게 브리스트 게이트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대구까지 거쳐서 와봐라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런 거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되니까 했겠죠. 이분이 말이죠. 크리스 크리스티. 이분의 가문이 가문이 시칠리아 마피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 조상 중에 시칠리아 마피아가 있어요. 이분 고모인가 이모인가 그분의 고모부가 미국의 실제로 유명한 마피아 알카포네 시대에 뭐 나와바리를 가졌던 분이고 뭐 이런 양반이에요. 예. 나와바리. 미국에서 나와바리라니까 또 이상하다. 미국에서 이탈리아 애들이 나와바리라는 이거 몇 개가 섞인 거야 이거. 통은 누굽니까 통은? 통날통. 이 사람 그냥 매파도 아니고 미친 매파야 미친 매파. 그래서 그 폭스뉴스에서 이런 그 질문을 받았어요. 푸틴이 탄 비행기가 만약에 미국 영공에 들어오면 뭐 실수든 뭐든 그럼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이 사람 미사일 쏴서 추격시켜야죠. 그런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그 숙골 방송이잖아요. 그쪽에서 극우 방송인데 조선TV. 네, TV조선. 어이가 털린 거죠. 앵커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북조선TV인지 조선TV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폭스TV는. 어쨌든 숙골 방송이야. 그래서 맞아. 아니 이게 냉전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쟁을 다시 하자는 거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딱 근엄하게 얼굴을 멋있게 이렇게 그나마 필요하면 맞서야죠. 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저 이분 영화 한 편 보시고 오셨네. 친구에서도 대부고 보고 오잖아. 아니 호머 심슨 몸매로. 그 내부자들 보고 개돼지 발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 보고 이분도 지금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빙의하셨네. 이 양반 때문에 트럼프가 좀 애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말이 통해 둘이. 아유 얼마나 주기 말이 맞겠어요.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한 쌍이었어요. 이런 식이 소울메이트. 아니 이게 무슨 나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웃긴 게 일단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 이런 식은. 예를 들어 나도 트럼프가 하는 말도 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홍 작가가 트럼프고 내가 이 사람이면 예를 들어 말을 여자는 뭐 다 매춘 부고 여자 뭐 다 뭐 인종 저 깜둥이들 뭐 주고 이런 사람 말과 야 뭐 필요하면 전쟁하자는 사람은 어쨌든 대화라는 건 진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서로가 서로 말하는 거잖아. 어이 저기
대선 씨 그거 흑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죽여야지. 아, 굿. 이게 무슨 대화야?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담론이 아니라 소음 같은 거잖아요. 그치. 트럭 소리. 그건 그냥 트럭 소리 막 이런 거잖아요. 라디에이터 웅웅대는 소리. 술을 먹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주를 입에 넣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크 쓰네. 야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든가. 크 쓰네. 안주는 하나 집어먹을까? 거의 이 수준에 이게 무슨 대화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심슨 몸매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슨 가족에 보면은 크리스티 광대 나오잖아요. 크리스토퍼 크라운 몸매 똑같잖아. 똑같아요. 귀엽습니다. 그 되게 귀여워요. 은근히 그 보는데 중독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제가 시온님이랑 대표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저게 사람 몸매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대부분이 뭐 같냐면요. 너무 귀엽다니까 이거. 아니 이 사람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고스트버스터즈 그 1편에서 나왔던 그 유령 그 몸매인데. 미쉐린 인형. 유령. 딱 그건데? 머시멜로 네. 심지어 지금 시구할 때 야구복 색깔도 흰색이 남색이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제가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원래 마이크를 쥐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누가 아이스크림을 합성을 했어요. 호머 심슨 아니요, 진짜. 귀여운 외모를 가졌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큰 딸이죠. 네. 이반카 트럼프가 저분과는 함께 하시면 안 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마이크 펜스로 갈아탔는데요. 마이크 펜스는 뇌가 청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법안에 사인을 했는지를 까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러잖아요. 네. 이 정도보단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발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대통령 되고 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소수자 혐오가 심해서 동성애자들 지금 교정 강간 캠프에 보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법안에 사인을 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자기가 사인한 법안을 정치인들이 모를 수는 있어. 이 사람은 극과 극에 사인을 하고 이 사람은 진화론 있죠. 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방송 나와서 얘기한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그건 알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진화론에 대한 거 부정하는 거 창조론 얘기랑 동성애 아까 그 교정 시설에서 전기 충격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은근히 모수가 꽤 많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약간 그건 좀 기괴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보수주의자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뇌가 청순한 사람인데 이미지가 동안의 정통 보수파로 보이는 그 젊고 굳건한 목소리와 얼굴을 가진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의 비선 실세는 어차피 앞으로 이방카예요. 이방카가 보기에 크리스티 같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뇌가 청순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 사각턱 막 그런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젊은 공화당 남성 정신으로 생겼어요. 그 이미지가 트럼프의 어떤 그 견고하고 차분한 이미지뿐이지만 그 이미지가 트럼프의 날아가는 이미지를 중화시켜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이방카 작품이 이게. 이방카가 비선 실세가 되겠구나 진짜. 네. 트럼프는 막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기는 비선 아니죠. 유선. 드러나잖아요. 비선 아니지. 그래서 이방카가 아까 말했지만 그 트위터 계정 아버지 측근들한테 자기 아버지 측근들한테 아버지 트위터 계정 압수하세요. 그럼 또 이상하게 또 트럼프는 약간 귀여운 면이 있는 게 하면서 또 뺏기는 사람이에요. 힐러리한테 감히 아랫사람이 트위터 계정 닫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물론 지능도 다르지만. 이방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리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치적 측근 얘기. 먼저 트럼프. 네. 방금 빌 클린턴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트럼프를 먼저 얘기하면 정치적 측근 이방카죠. 일단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이 없어요 주변에. 이방카가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네. 뭐 학력이나 뭐 그런 거는 뭐 학력주의자는 아니지만. 똑똑하다기보다는 똑똑하죠. 똑똑한데 애초에 정치적 식견이 있는 정치가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든 국가 플랜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방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인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이걸 굴릴 사람이 이방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애초에 정치적 동지가 없어요. 트럼프한테. 무슨 정치적 동지가 있어요. 정치를 계속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치. 근데 이번 뛰어든 사람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힐러리 얘기가 좀 더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치사로서 쌓아온 게 뭐가 없어. 네. 뭐가 없고
다른 의미로 한결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류가 별로 몇 개가 없어. 섹시스트, 레이시스트 이걸로만 있으니까. 한결 같아. 내가 어떤 그 대형 정치인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이분의 정견에 내가 한 80% 정도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의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은 20% 발해가 날지라도 내가 이분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 이분이 나는 좀 강경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안 이렇게 진보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좀 타협적이다. 그러다 보면 좀 속도가 늦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건의하고 혼날 수도 있잖아.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같이 가는 그림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예일대 이런 게 아니라 전문대 나와도 백악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동지니까. 이방카는 뭐 모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모델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그냥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카라도 챙겨야 되니까 아마도 백악관 수석 비서관이 될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것도 참 참극이죠. 그러니까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근데 난 뭐 너무 이방카를 무시하고 싶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카 얘기로. 똑똑한 거 안다고. 뭐 그녀가 뭔가 보여줄 걸 기대도 해보자 이거지 뭐. 뭐 어쩔 수 없잖아 이제. 힐러리는 아까 빌 클린턴 말씀하셨는데 힐러리의 문고리는 빌 클린턴이 아니라 후마 에버딘이라는 여성입니다. 함께 찍힌 사진이 많아요. 네. 힐러리의 동성애 연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인도 파키스탄 혼혈 여성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입니다. 영부인 시절에 힐러리가 영부인실 인턴으로 처음 관계를 맺었어요. 아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쓰니까 또 처음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20년간 함께 했는데요. 연설문 검토 에버딘이 합니다. 스케줄 관리 에버딘이 합니다. 힐러리가 마시는 커피 종류 에버딘이 고릅니다. 커피 잔도 에버딘이 고릅니다. 그래? 음식 메뉴 에버딘이 골라요. 미용실, 헤어스타일 어떻게 펌을 할 것까지 에버딘이 고릅니다. 진짜 문고리예요. 빌 클린턴조차 후마 에버딘을 통하고 힐러리와 통화를 할 수 있대요. 진정한 문고리예요. 그렇다면은 그녀의 트위터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은 후마 에버딘이겠네요. 그렇죠. 힐러리 선거 캠프 사람들은 휴대폰에 네. 힐러리 전화번호가 없대요. 후마 에버딘한테 전화해서 힐러리로 간대요. 근데 후마 에버딘은 또 이 사람 인생사도 좀 굉장히 재밌는데 무슬림 형제단 멤버들하고 친한 사이래요. 근데 이 단체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이메일 해킹 당하면서 위키리크스에 드러났는데 뭐 요건 물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할 수 있잖아. 둘 다 무슬림이니까. 그건 그건데 이 사람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요. 후마 에버딘은 무슬림이에요.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오 신기하네. 어떻게 여기서 또 트럼프의 사위도 유대인입니다. 트럼프에서 이게 진정한 국공합작이자 좌우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트럼프는 장로교파예요. 네. 남편의 섹스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섹스팅 마니아예요. 난 둘이 친한 거 왠지 알 것 같아. 그래서 2011년에 자기 트위터 여성 팔로워들하고 DM으로 서로 그 알몸 그 사진 주고받으면서 문자 섹스를 한 거예요. 폰 섹스가 아니라. 그러다 걸리죠. 걸려서 하원 의원이었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네. 그리고 재선에도 실패해요. 여기까지는 후마 에버딘이 참았어요. 근데 요 섹스팅을 또 해요. 이번엔 미성년자. 이거는 진짜. 그리고 후마 에버딘이 정말 빡치게 했던 게 뭐냐면 미성년자하고 알몸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데 자기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뭐 일부러인지 부주의했는지 둘 사이에서 난 갓난아기 사진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지. 못해. 이혼을 했죠. 그래서 뭐 이 남자는 정치적으로 끝났지. 왜 나는 너를 만나서. 힐러리가 좀 이게 이 느낌이 좀 이상해요. 힐러리는 에버딘을 자기 딸이라 불러요. 수양딸이라고 하는데 친딸이 첼시잖아요. 네. 첼시보다도 더 가깝대요. 아니 뭐 정치적 동지가 네,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커피 종류까지 나는 뭔가 이거는 느낌이 이상하지 이게 않아요. 근데 자 후마 에버딘이 문고리 맞죠? 이 사람 진짜 실세요. 그래서 후마 에버딘한테 줄을 많이 섰대요 사람들이. 힐러리가 될 거니까 지금 안 됐지만. 그런데 후마 에버딘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졌는지 뭘 지지하는지 어느 정도 힐러리랑 맞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 이거 아무도 모른대요. 후마 에버딘이 힐러리와 같이 있다. 같이 살다시피 한다. 모든 걸 챙긴다. 그런 건 다 알아요. 아는데 후마 에버딘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나는 그 국정 철학을 가졌다라는 게 물론 이제 후마 에버딘이 어떤 실세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내면적인 얘기라. 왜냐면은 어쨌든 뭐 캠프가 뭔가를 선언했잖아.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뭐 캠페인을 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힐러리가 이렇게 캠페인 했던 대로 가겠죠. 안 가더라도 네. 공약이야 뭐 파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약인가요?
뭐 아니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거야 어떤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아니 뭐 오바마 케어가 오바마가 했으니까 한 거지 뭐. 그 클린턴 때 뭐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못했는데 그게 본인이 안 한 거든 좌초가 된 거든 간에 그런 의미로. 근데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야 좌초가 될 거를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기어이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당신의 의지를 믿고 보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뭐 후바 에버딘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러니까 그들의 캠페인의 그런 냄새, 뭐 이분들 지금 뭐 다문화 소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같이 가는 거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비선실세나 문고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의 그 능력이 검증됐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좀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했다는 게 옆에서 보였잖아. 사람들이 보기에 캠프에서 뭔가를 이끌어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고 자기가 이미 선출된 권력의 권한 대행으로 이 사람을 다시 그 선출된 권력으로 앉히면 그거를 문고리라고 비선이라고 불러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니 물어볼 수 있지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최순실에게 분노하는 건 그 사람이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뭐 흔히 말하는 청문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다라는 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갔다 왔다 하라는 건 불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문제인 거지. 마치 후마 에버딘이라든가 아까 그 저기 누구야 트럼프의 그 이방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음험한 뒷배가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묘하다. 뭐. 연설문을 검토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그 사람의 뜻이 아니면 의견이나 생각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가 목격한 바로는 미국의 선거라는 게 우리의 네거티브보다는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단 하나의 꼬투리인데 그 단 하나의 꼬투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돌고 돌아요. 흔히 말 이런 식이야. 솔직히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동성애자 지지합니다. 근데 너 동성애자야? 아니 그걸 왜 아시려고?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동성애자 지지하는데 본인이 동성애자인 거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하면 그가 본인이 커밍아웃도 본인 자유지만 만약에 본인이 동성애자 지지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였다? 그게 큰 흠인가 우린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른 얘기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얘기죠. 파고들어요. 굉장히. 근데 그것조차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진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동성애자라는 거 상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 그렇게 다 오픈됐다라는 의미로는 진보적인 것도 있는데 진보적인 면이 있죠. 우리 첫째 란체크네이트처럼. 네. 그런 면에 그런 의미의 진보적인 면이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알기로 이 후마 에버딘과 힐러리에 대한 얘기가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음험한 포인트가 너무 그러니까 음험한 포인트가 많다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재생산이 너무 확대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관계가 건전한 관계일 수도 있고 문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긴지 아닌지 모른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힐러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 박근혜처럼 자기 그 신비주의라고 해야 될지 노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은폐된 느낌이 나고 이런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재생산되고. 그러니까 힐러리의 이미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거고 트럼프의 이미지는 뭐 한심함이죠. 한심함이고 딸내미가 하는 말 듣고 사람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걸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재생산된 그런 류의 음험한 이미지 우리가 지금 팩트 전달이잖아. 네. 우리가 후마 에버딘이 음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의 관계가 또 그런지도 모르겠고 또 심지어 또 그의 관계 그렇다고 한들 내가 뭔 상관이래. 그지? 그건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돌았다라는 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캠페인이 이미 다 보여줬지 않냐? 그걸로 됐지. 근데 그게 납득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지상으로. 이미 돌았을 때 아니라 그럼 믿을 것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그런 같아. 것도 있다는 거지. 대응했을 때 믿을 것인가? 아예 그냥 무대응이 낫지 않은가? 예를 들어 정말로 청순하게 누구지? 우리로 치면은 누굴까? 우리나라에 청순한 정치인 누가 있나요? 그렇죠. 허경영 씨가 우린 핵이 없어요라 그러면 진짜 없을 것 같아. 근데 김정은이 핵이 없다 그러면 왠지 이 사람이 그런 이미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방금 말한 후마 에버딘에 관련 얘기는 저쪽에서 파고든 면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쪽에 흠결을 잡기 위해서 공격 포인트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방카가 딸내미밖엔 똑똑한 사람이 없네. 거의 이런 식으로 파고들었다면은 주변에 자산이라고는 없고 끼케 있는 게 딸이니? 딸이니? 주변에 뭐 참모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이라면 당신은 그럼 너는 뭐 하면서 들었던 게 그 정체불명의 그 하면서 여기 쓰여진 게 사실 그게 있잖아. 뭐냐면은 애인 아니야? 이런 거. 애국법 이후로 네. 이슬람 무슬림과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게 강해졌잖아요. 네네. 근데 무슬림 계열의 어떤 여성이 게다가 뭐 남편은 옛날에 또 유태인이었다며 뭐 이상한 그런 뭐 최측근으로 상류층 백인 여성이 옆에서 뭔가 있다라는 그 그림 자체가 음험하게 파고들면 엄청나게 파고든다는 거죠. 마이클 모가 옛날에 파고들었던 거 그 후세인과 뭐 그런 오사마 빈 라덴의 가문이 네. 사우디와 해서 돌고 돌아 돈이 세탁되고 결국 이게 그 미국 부시와 공화당과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음악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미국 정계와 상류층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싸움인 거. PR 현대의 PR이란 건 이미지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아마 이것들이 막 돌고 돌았던 게 아닌가. 나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한다라는 거 그거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라면 나한테 네거티브 하지. 트럼프가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지만 뭐 힐러리는 그간의 관례를 깨트렸어요. 유례없는 원래 미국 대선에서는 패배한 측이 먼저 덕담하죠. 먼저 상대층에 축하 연설을 해주고 자기가 퇴장하면 그걸 받아서 그 승리 연설을 기념 연설을 하는 것이 승복 관례인데, 연설을 먼저 그렇죠. 하고 승복 연설을 먼저 하고 패배자가 네. 그다음에 승리자가 받아서 하는 그런 그 그림이 원래 관례인데 관례고 이거는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경선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축하 연설을 안 했어요. 힐러리가 안 하고 이제 언론사들로부터 연락 두절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진짜 선진국에 우리 이런 일례 있잖아요. 김문수. 그랬어요? 김부겸 씨랑 저번 총선 때 붙어갖고 졌거든요. 그 대구에서 졌잖아요. 잠적하셨어요. 문수 형이? 네, 문수님께서 잠적하셨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또 재밌는 게 당선 유력 뉴스 직후에 자기 캠프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데 트럼프가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는 표정으로 찍혔거든요. 내가 정말 됐다고 이런 그러니까 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말하는 게 본인도 막말인 줄 알면서 했던 것 같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당선 직후에 통화할 때 멀쩡하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자 어제 당선됐어요. 지금 우리 녹음하는 일시 어제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후보 그 페이지 있죠. 네. 대선 후보 페이지에 원래 그 성명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명서가 그 안에 있지만 홈페이지에 그 성명서가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성명서가 있었는데요. 그거 삭제됐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이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막 던진 거야? 그러면? 막 던진 거지. 본인의 지지층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런 류의 이미지가 정교하게 계산된 워딩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막 던지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 술 취한 삼촌이 한가위에 우리 아버지랑 2단 협착하고 있는데 그게 계산된 행동이라면 너무 이상하잖아. 매일 그러면 술 취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늘. 아니 그냥 저기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막말하는 그런 수준인 거지. 거기도 왜 심리 분석했을 때 박명수 씨가 되게 남의 말을 잘 참조하지 않는 네.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게스트로 모시는 그러니까 리버럴님이 약간 그런 분인데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저도 리버럴님이 트럼프와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면이 있긴 하죠. 그분 좋아하실 거예요. 비슷한 면이 좀 있긴 있죠. 해요. 그분이 별로 네. 뭐 그런 걸로 싫어하실 분은 아니고. 네. 그래서 힐러리가 축하 전화는 했다 그래요. 정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오바마는 좀 축하 전화를 먼저 자기가 힐러리 대신 좀 제대로 했다 그래요. 힐러리가 승복 연설을 먼저 안 해줌으로써 좀 민망하잖아 상황이. 연락 두절되면 어떡해. 그럼 어제 새벽에 한 게 그 뒤늦게 한 거예요? 네, 늦게 했어요. 오바마가 먼저 해줬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의 패배 승복 및 축하 연설도 못 듣고 민망하게도 승리 연설을 먼저 해야만 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트럼프 말 못하잖아. 말솜씨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힐러리에게 먼저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품위는 힐러리 측이 더 없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힐러리는 또 힐러리의 충격도 이해는 간다. 저런 놈한테 지다니. 그래도 마지막에 좀 모양이 좀 빠졌네. 그렇죠. 힐러리가 하루 늦게 연설했어요. 그래서 뭐 명연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 힐러리가 사실은 저는 좀 치졸하고 느끼는 유리천장론으로 갔어요. 연설을 모든 여성 특히 자신들의 믿음을 제게 보여줬던 젊은 여성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신들의 지지만큼이나 나를 자랑스럽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곧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길 바란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소녀들이여 당신들이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명연설이었다 그러고 감동적이었다. 근데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 나와서 같이 가족끼리 손잡아주고 포옹하고 그리고 힐러리는 원래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요. 영어 발음도 좋은 사람이고 목소리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 네, 오바마처럼. 그런데 들어보면 유리천장 때문에 졌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전 이런 말을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일단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했다 이런 전형적인 루틴이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에게 마음을 열어주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연설의 주제는 유리천장이라고. 나는 그거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태도가 이해는 가요. 트럼프가 너무 한심하니까. 사실 힐러리 입장에서 성별밖에 없어. 힐러리 입장에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너무 한심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근데 이런 힐러리의 태도가 어그로를 끌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1, 2, 3차 대선 토론을 할 때 힐러리가 트럼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아이 뭐 그거야 본인이 뭐 본인 스탠스죠. 그리고 힐러리는 이런 말도 했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과 반대한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야 미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언제나 해왔지만 당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요게 그 전국에 방송된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힐러리는 진심이었겠으나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된 사람 맞긴 하지. 됐지만 그랬으나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들이 좀 떨어지는 사람. 왜냐하면 사회자도 트럼프 막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사회자도 트럼프한테 공격적이었거든. 사회자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한심하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놀리던 이정희 후보의 그 약간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 있죠. 데려다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구리 놓는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일부 유권자들한테 그런 느낌도 마지막에 힐러리한테 좀 안 좋지 않았을까. 근데 승복 연설도 바로 안 해주고 마지막 그것도 결국 했던 그 패배 연설도 좀 이런 식이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잘났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뭐 힐러리도 얘는 가고. 나는 사실 이 문장에서 저 문장 언젠가 곧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기를 바란다만 빠진다면 좀 적절한 문장일 수. 그러니까 그냥 할 만한 소리였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다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게 여염이 있지. 근데 이게 계량이 안 되니까 계측이 안 되니까 그 1%인지 10%인지 7%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선거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승복 연설에서 이것이 어떤 여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라고 나간다면은 특히나 승복 연설에서 이게 오히려 다음에 대선에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했다면 본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젠다를 잡았구나라고 오히려 이해해 줄 건데 약간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래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뭐 감동받았다는데 감동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른 문장과 난 사실 그러니까 그 문장 중에서 몰라 번역으로 봐서 그런가 언젠가고 누군가가 유리천장 깨길 바란다 여기가 약간 튀더라고. 전체적인 문맥상 약간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힐러리가 정계 은퇴할 거란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20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세계 각국 정상들한테 축하 전화를 받았죠. 축하 전화를 받으면서 한 말은 의외로 정상적이어서 각국 정상들이 좀 안도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요. 어쩌면 트럼프가 한반도 정세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굉장히 높은 가능성. 되자마자 욕하진 않겠지. 그래도. 왜냐하면 힐러리가 워낙 매파다 보니까 트럼프보다 더 매파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의견 중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힐러리가 됐을 경우는 한반도의 그 긴장감이 높아진다. 한반도에 네. 그런 어떤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고립주의가 됨으로써 향후 어떤 그런 거품, 버블 이런 것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어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맞는지 틀린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힐러리 팬은 일단 못 보는 거고. 자,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만약 미국인이었다면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됐을지 한번 재미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호님, 네. 둘 중에 한 명 꼭 뽑아야 돼. 어쩔 네. 수가 없어. 그럼 누굽니까? 저는 그래도 클린턴을 뽑을 거예요. 그래도 역시 정상인이 낫다. 섹시스트이면서 또 레이시스트이면서 또 안티 백신주의자고 낙태를 반대하죠. 전 이런 사람은 뽑지 못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저는 시스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선 근데 이거는 이런 전제가 있어. 투표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 어떻게 끼쳐요? 영향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라는데 살짝 뭐 예를 들어 나가다가 동네 주차장에서 뭐 예를 들어 가게 아저씨랑 싸워서 이씨 한남 새끼들 아저씨 이 노인들 아니야 나 클라인턴 찍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잔소리를 듣고 됐어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제가 백인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황인이에요? 뭐 이것도 전제 되게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유리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건 또 좀 있으니까. 백인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지지하셨던 그 두 가지를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면 내가 만약에 소수인종이라면 힐러리를 당연히 찍었을 것 같고 백인 남성이라고 지금 내 나이에 백인 남성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나로서는 난 솔직히 마음은 트럼프야. 트럼프가 안 미워요. 힐러리보다. 그런데 꾹 참고 힐러리 욕하면서 힐러리 찍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라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인데 내 생각은 그래요. 국가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거든. 힐러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트럼프는 뭘 할지 모르잖아. 나는 이 불확실성이 싫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만약에 힐러리가 됐으면 그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인 백인 남성들 그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맞잖아요. 분노했을 건데 트럼프가 됐고 나니까 힐러리의 지지자 소수 뭐 여성들 그들은 공포에 떨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차이는 되게 크잖아요. 저는 그래서 클린턴을 근데 지지할 이제 것 어쨌든 같아요. 나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한테 끼치지 않는 그 아직까지 예상되지 않는 것을 갖고 공포라든가 분노라든가 말로 특히나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좀 그들이 분노를 하건 공포를 느끼건 간에 그들이 뭐 우리 홍 작가님들 하는 표현들 군체도 아니고 저그처럼 오버마인드로 뭉쳐진 무리도 아닌데 뭐 소수자와 여성이 뭐 오버마인드로 뭉쳐졌거나 백인 남성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은 믿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지재기회 채널4랑 했던 그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나는 그 말에 좀 동의는 해요. 이 사람이 엘리트거나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이 사람이 자기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릴 수가 있는가 저항해 볼 수 있는가라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왠지 근데 이건 이미지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을지 뭐 내가 아까 이제 날짜가 다르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혈압이 딱 있으면 그것도 이제 다르고 그때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를 뽑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왠지 같이 그런 류의 말로 비토하면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뭐 파병한다 그랬을 때 이 계속 하면서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기시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특히 노인이라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선거였고 미국인들한테 그렇지만 트럼프는 맞아. 요 한번 더 할게. 근데 내가 힐러리한테 그랬으면 힐러리 아마 나를 왠지 이런 이미지가 그녀가 진짜 그런 성장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건 시리아에 지금 왠지 그러니까 이 선과 그런 이미지를 내비쳤다. 내가 말은 그들이 성정은 난 모르겠어. 그가 뭐 동성애자인지 전쟁 광인지 내가 청순한지 진짜 사실 알고 보니 엄청 지략적인 백인 진짜 KKK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다 음모였는지 몰라. 근데 이 선거로 보여진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선거에서 만약에 표 하나를 던지라 그러면 판단하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왠지. 그랬을 때 아까 홍 작가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인지 드자비지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난 취한 삼촌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힐러리는 부패한 악당이고 트럼프는 멍청한 악당이에요. 그죠? 멍청하고 무능한 악당이고. 그러니까 놈놈놈의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 뭐 경제를 어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마음은 바보한테 더 간다고. 오지리한테 더 가지만 뭐 투표는 인지상정 근데 그게 내 마음이 갈 때 그거야. 근데 투표가 인지상정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투표는 부패한 사람한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패가 당신은 부패했고 악당이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 힐러리가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별 있죠. 포지션 자체가 이번에 여성의 차례다라고 하는 세상이 그거를 많이 깎아먹었다고. 그럼 그 깎아먹은 건 자기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리천장 저도 그 문장에서 약간 그게 되게 치졸한 연설이라고 나는 느꼈던 게 굉장히 나도 그거인 거지. 그리고 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게 미국의 현실만을 상정한다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위대한 여성 정치인들을 조금 도매금으로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있지. 약간 다른 위대한 여성 정치인이 분명히 시퍼렇게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모두의 그들 모두의 대의를 받아서 어쨌든 내가 한계를 뚫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문장이 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아니면 대표가 여성 지지자들에게 굳이 남성을 얘기 안 하더라도 여성 지지자들이 여러분 소녀들의 꿈을 가져라는 말 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약간 아까 그 워런 그 사람처럼 네. 좋은 정치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메르켈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 미국 사람 아니니까 그걸 빼자고 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그러니까 마치 그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진보가 유보됐다는 약간 그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성주의의 그 모든 그 대의성을 내가 다 당시했다라는 느낌처럼 그런 자기중심성. 약간 나는 그렇게 좀 들린다. 그냥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으로서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다.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그 힐러리의 쿠크다스 부서진 멘탈은 이해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95% 솔직히 100이잖아요. 솔직히 95%한 건 100%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을 것 같은지 재미로 상상해 보시고 시호님, 네. 이 대표님,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